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최근 이런 증상이 있으셨던 분이 계신가요? 밥을 먹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이유 없이 며칠째 심하게 피곤한데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피곤함, 왼쪽 어깨나 등 한쪽이 묵직하게 아픈 느낌,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들이 계속되는 것. 이런 증상들 단순히 과로했나 보다, 체했나 보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셨나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절대 그냥 넘길 수 없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나 평범하고 흔해 보이는 증상들이 심장이 멈추기 전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단순히 무섭다거나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는 분들의 상당수가 사실 사망 전수일에서 수주 동안 이런 신호를 받았지만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계셨다면 살 수 있었을 분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봐주시고 소중한 가족분들께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장마비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빼앗아가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심장마비, 의학용어로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하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심정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시간입니다. 심근경색 발생 후 치료까지의 골든타임은 2시간 이내, 이상적으로는 1시간 이내입니다. 치료가 30분 지연될 때마다 심장 근육 손상이 7.5%씩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응급실을 찾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증상이 심장마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장마비 5건 중 1건에서 2건은 소위 침묵의 심근경색, 즉 자각 증상이 거의 없거나 전혀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여성과 고령자에서 이런 비전형적인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연구 결과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를 경험한 여성 환자 수백 명을 심층 인터뷰한 대규모 연구에서 응답자의 무려 70%가 심장마비 발생, 수일에서 수주 전부터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48%는 수면 장애가 있었고 42%는 숨이 찬 느낌이 있었으며 39%는 소화불량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것이 심장의 신호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심장이 멈추기 전 우리 몸이 보내는 의외의 경고 3가지를 하나씩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동시에 2가지 이상 나타난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 의외의 경고는 소화불량처럼 느껴지는 가슴 및 명치 불편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이 조이고 압박감이 온다는 심장마비 증상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심장마비 환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밥 먹은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 뭔가 체한 것 같은데, 소화제를 먹어도 안 낫는 느낌, 명치 부위가 조이거나 눌리는 것 같은데, 통증이라기보다는 불쾌한 압박감, 가슴속이 먹먹하고 뭔가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화불량으로 착각하고 소화제를 먹으러 약국에 가다가 또는 집에서 누워서 쉬면 낫겠지 하며 기다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심장마비가 소화불량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연관통이라는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심장 근육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비명을 지를 때 그 통증 신호가 척수를 통해 뇌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같은 척수 분절에서 신호를 처리하는 내장들, 즉 위와 식도의 통증 신호와 뒤엉키면서 뇌가 이것을 심장이 아닌 위장이나 식도의 문제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심장과 위장은 신경신호를 처리하는 경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발생합니다. 또한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이 자극되면 실제로 구역질, 구토, 위장경련 같은 증상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 소화불량과 심장 문제로 인한 불쾌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핵심 구별점 4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소화제를 먹어도 전혀 차도가 없다면 의심하세요. 두 번째로 식사와 무관하게, 즉 공복이어도 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목하세요. 세 번째로 이 불편감과 함께 식은땀이 나거나 숨이 차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네 번째로 이런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면서 점점 심해진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두 번째 의외의 경고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과 수면 장애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일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장마비 전에 나타나는 피로는 일반적인 피로와 결정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쉬었는데도 전혀 회복이 안 되는 피로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 같은 느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무겁고 기진맥진한 느낌이 며칠씩 이어집니다. 평소에 거뜬히 하던 가벼운 활동, 예를 들어 계단을 조금 오르거나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탈진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명백한 경고입니다. 왜 이런 피로가 오는 걸까요? 심장으로 향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즉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 심장은 점점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심장은 부족한 혈액을 보충하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뛰어야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만성 피로 상태가 되고 전신으로 혈액을 효율적으로 내보내는 펌프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온몸의 근육과 장기들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전신적인 극심한 피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이 한계에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를 온몸이 피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수면 장애도 주목해야 합니다. 심장마비 전 수주 동안 잠들기 어렵거나 잠이 들어도 자주 깨거나 꿈을 많이 꾸거나 자고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것도 심장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누워서 잘 때 폐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약한 호흡 곤란이 생기고 이것이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심장이 충분히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서 자율신경계에 불균형이 생기고 이것이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기억하세요. 평소와 다른 종류의 피로,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피로, 사소한 활동에도 유독 심하게 탈진하는 느낌이 수일에서 수주간 지속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외의 경고는 왼쪽 어깨, 팔 등, 턱으로 퍼지는 통증 또는 불쾌감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어깨나 팔, 심지어 턱이나 등이 아플까요?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연관통 메커니즘입니다. 심장 근육에서 나오는 통증 신호는 척수에서 C3부터 T4에 해당하는 신경분절을 통해 전달되는데 이 신경분절들이 왼팔 왼쪽 어깨, 목, 아래턱 등 어깨뼈 안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비명을 지를 때 뇌가 이것을 이 부위들의 통증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왼쪽 어깨나 왼쪽 팔 안쪽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프거나 무겁게 당기는 느낌, 특히 이 통증이 목이나 아래턱까지 퍼지는 느낌이 든다면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 어깨뼈 안쪽, 특히 왼쪽 등이 묵직하게 아프거나 타는 듯한 느낌도 심장 문제의 연관통일 수 있습니다. 이 통증들의 특징은 일반적인 근육통과 달리 특정 자세를 취하거나 근육을 사용해서 악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육 문제라면 움직이면 더 아프고 쉬면 낫는데 심장 연관통은 자세와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게다가 이 통증이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걷는 등 활동량이 늘어날 때 더 심해지고 쉬면 줄어드는 패턴이라면 이것은 협심증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협심증은 심근경색 직전 단계로 지금 당장 전문의를 찾아야 하는 신호입니다. 여성의 경우 이 연관통이 남성보다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든버러 의과대학 연구팀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여성은 심장, 통증이 턱이나 등으로 퍼지는 증상이 남성보다 14%포인트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에게는 메스꺼움, 구토, 극심한 피로가 남성의 전형적인 가슴 통증 대신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들이 심장마비 증상을 위장 문제나 단순 피로로 더 쉽게 착각하고 치료를 받는 시간이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의외의 경고 신호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즉각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조금 더 버텨보자, 병원까지 직접 운전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접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동 중에 의식을 잃거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119에 먼저 전화하세요. 구급대원들은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처치를 시작할 수 있고 응급실 도착 전에 미리 연락이 되어 있어야 도착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몇 분의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119에 연락한 후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안전한 곳에 앉거나 반쯤 기댄 자세로 쉬세요. 혈전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아스피린이 집에 있다면 씹어서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25mg 또는 저용량 아스피린이면 됩니다.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 출혈 병력이 있는 분들은 복용하면 안 되며 협심증 약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을 처방받은 분들은 의사가 지시한 대로 복용하세요. 넥타이나 와이셔츠 단추 등 옷을 느슨하게 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안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혈관이 다시 열린 것일 뿐 언제든지 더 크게 막힐 수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당일 안에 응급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방과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오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동맥경화의 결과입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늦추는 것이 심장마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3가지가 동맥경화의 3대 촉진 인자입니다. 이 3가지가 있는 분들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약 복용과 함께 식습관 관리, 주기적인 심혈관 검진이 필수입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활동이 관상동맥 건강을 크게 개선합니다. 그러나 이미 심혈관 질환이 의심되거나 위험인자가 여러 개 있는 분들은 운동 강도를 갑자기 높이는 것을 삼가고 전문의와 상담 후 안전한 운동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식단에서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 심혈관을 보호하는 견과류,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적극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여 혈압을 관리하고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 혈당과 중성지방을 관리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이제 7일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경고 신호를 가족 모두와 공유해주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두 번째 날은 가정에 아스피린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약국에서 구비해 두세요. 세 번째 날은 주변 가장 가까운 응급실 위치와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세요. 네 번째 날은 본인의 심혈관 위험 인자를 점검하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가족력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번 달 안에 심장내과 또는 내과 검진을 예약하세요. 다섯 번째 날은 최근 이유 모르게 지속되는 피로, 소화 불편감, 어깨나 팔 통증이 있는지 자신과 가족을 살펴보세요. 여섯 번째 날은 운동 습관을 점검하고 오늘부터 30분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7번째 날은 식단에서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하나씩 줄이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지금 있거나 최근 며칠 동안 있었다면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세요. 특히 이 증상들과 함께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럽거나 숨이 차다면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하세요. 그것이 과민 반응처럼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심장마비 앞에서는 과민 반응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심장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드라마틱한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아니어도 소화불량처럼, 피로처럼, 어깨 통증처럼 조용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옵니다. 이 신호를 알아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삶과 죽음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부모님, 배우자, 소중한 분들과 반드시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